이평선도 볼 줄 알고 추세선도 그릴 줄 압니다. 매물대도 찾고 오더블록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돈을 잃을까요? 전략이 나빠서가 절대 아닙니다. 전략을 쓰면 안 되는 자리에서 쓰고 있기 때문이죠. 트레이딩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느냐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 트레이딩을 한 사람도 바로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지금까지 왜 전략 공부를 죽어라 해도 실제 트레이딩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슈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초보자들은 대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 주제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차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평선, 추세선 작도, 매물대 찾기, 파동 그리기, 오더블럭?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때 가장 먼저 차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시장 타입을 구분 짓는 것입니다. 시장 타입이 뭐냐고요? 오늘 저와 이야기해볼 주제가 바로 시장 타입을 구분하는 방법과 시장 타입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초보자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시장 타입을 확인하지도 아니 시장 타입이 뭔지도 모르고 트레이딩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저 지금이 불규칙 조정이니 확장 파동이니 페어밸류 갭이니 오더블럭이니 그럴듯해 보이는 기법에만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라면 트레이딩 할 때 차트를 통해 가장 먼저 구분 지어야 하는 것은 시장 타입입니다. 시장 타입을 알지 못하면 고점 저점에서 물린다든지 급락 급등 구간에서 물타기 하다가 청산당하기 일쑤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외환거래든 본질적으로 시장의 기본 타입은 두 가지입니다. 추세장과 횡보장이죠. 시장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추세와 횡보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추세장의 경우 매수세와 매도세 중 하나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한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의 변화가 큰 구간을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시장에서는 힘에 편승한 매매 전략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 횡보장을 보면 횡보장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비슷하여 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구간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힘에 편승한 매매 전략이 아닌 닫힌 가격대에서 가격 반응을 노리는 매매 전략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되어 있고 추세장과 횡보장 각각의 특징에 맞는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시장 타입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을 사용하셨나요? 아님 매번 같은 전략으로 모든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해오셨나요? 내가 현재 트레이딩하는 구간대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백날 같은 전략으로 트레이딩 해봤자 결국엔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추세장과 횡보장을 구분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트레이딩을 할 때 세 가지 프레임을 엮어서 트레이딩을 진행합니다. 디렉션 프레임, 메인 프레임, 서브 프레임. 이때 시장의 타입을 구분짓는 프레임은 바로 가장 상위 프레임인 디렉션 프레임에서 구분짓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TPT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드리는 타임 프레임은 보통 1시간봉, 15분봉, 5분봉 혹은 15분봉, 5분봉, 1분봉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보통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디렉션 프레임인 1시간봉과 15분봉에서 시장 타입을 구분 짓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실제 차트에서 1시간봉 프레임에서 시장 타입을 구분 짓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트레이딩에서 사용한 타임 프레임은 1시간봉, 15분봉, 5분봉으로 데이 트레이딩과 스윙 트레이딩 그 사이 게임을 공략한다고 했을 때 시장 타입을 구분 짓는 프레임은 디렉션 프레임으로 1시간봉 형태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해보면 시간 대비 가격의 등락폭이 크지 않는 구간대입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있습니다. 디렉션 프레임에서는 딱 현재 시장에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야 하는데 추세 분석을 한다던가 세부 타점의 조건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나눠 놓은 이유는 프레임마다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렉션 프레임의 역할은 현재 시장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다시 지금의 차트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직전 상승 움직임에 비해 시간 대비 가격의 등락폭이 작은 구간대입니다. 시간 대비 가격의 등락폭이 작은 구간이라는 것은 현재 시장이 약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시장 타입이 횡보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번엔 다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횡보 구간에서 급락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락 구간을 보면 단 두 캔들 만에 가격을 엄청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의 등락폭이 큰 구간으로 강한 방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타입은 당연히 추세장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디렉션 프레임에서 방향성을 체크할 때 정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구간이 직전 움직임 대비해서 시간 대비 가격의 변화가 큰지 작은지만 갖고 시장 타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렉션 프레임을 통해 시장 타입을 구분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 타입에 따라 올바른 전략 선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디렉션 프레임에서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은 전략 선택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장에서 전략 선택입니다. 추세장의 특징은 한쪽 힘이 강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흔히 상승을 생각해보면 매수세가 매우 강하여 쉴 틈 없이 빠르게 가격을 강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핵심은 방향성이 강한 상태에서는 관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성 때문에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편승하는 매매 전략이 추세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추세선을 이용한 전략, 엘리어트 파동, ICT 모두 추세장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강한 시장에서는 먹혀도 횡보장에서는 동일 전략으로 매매를 이어나가면 누적 손실이 커지게 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횡보장에 맞는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장은 시장에 어느 하나 강한 힘이 있지 않기에 시간 대비 가격의 변화가 작고 느린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한쪽 힘의 관성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아닌 닫혀있는 구간대를 찾고 그 구간에서 가격 반응이 나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횡보장 움직임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반등과 저항이 나오는 움직임이죠. 여기서 저는 특정 가격대를 닫힌 가격대라고 표현합니다. 닫힌 가격대는 가격의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이기에 닫힌 가격대에서 가격 반응을 나오는 것을 확인 후 매매하는 것이 횡보장 전략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흔히 아는 지지저항 매매법, 박스권 매매법, 볼린저 매매법 등 모두 닫혀있는 구간대에서 가격 반응을 전제로 진행하는 전략으로 횡보장 전략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 타입에 따라 매매 방식이 달라야 하며 모든 시장에서 먹히는 하나의 완벽한 전략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타입에 맞게 유연하게 전략을 바꾸는 자세가 트레이딩을 할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장 타입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의 전략으로만 모든 시장에서 매매를 해오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꼭 시장 타입을 구분 짓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높은 퀄리티의 트레이딩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제 주 종목인 비트코인 트레이딩 관점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유해드릴 생각입니다. 어려운 비트코인 시장에서 함께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아래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